이번 시간은 상시적 자세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용기로 결단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은 용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할 일이 없다고 여기며 빈둥거리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실 사회에 나가게나 해적도 좋고 보르네오의 임금님도 좋고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자도 좋으니까 하여튼 무언가 되어 보게나.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고 육체적인 욕구가 당신들의 에너지를 깡그리 빨아먹어 버릴 만한 생활 속에 뛰어들어 보게나 라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할 수 있다는 그 사고와 감정이죠. 자신감, 역량, 실력, 활력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자발성, 행동, 실행, 실천, 의지, 열정, 자유, 능동성, 주체성 등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지에는 행동으로 구현해야 하므로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행동,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은 부정적 감정을 약화시키고 절제력을 강화할 것이며 너그러움도 깊어져서 긍정적 감정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용기는 행동하지 못하는 비겁과 합리성이 결여된 무모함 사이의 중용의 도로서 모든 지혜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고전적 덕목의 하나인 것입니다. 러셀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열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열애나 열정 감성은 행동으로 가기 전에 관심과 의지로서 용기를 가진 심적 태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생각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나 안전만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포기하는 것은 과정도 결과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거문도 용기가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자신이란 주체를 피동에서 능동으로 변화시키고 책임있는 의식을 수반하며 자신의 신념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변곡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호킨스는 이 용기를 자신의 의식지도상 긍정적 감정의 시발점으로서 의식의 큰 발전의 인계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용기 부족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가족이나 사회, 제도, 국가 등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호프라는 분이 사회적 부적응자나 일련의 악덕이나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 과도한 이기주의자, 사회적 불평분자들이 자신의 용기 없음을 사회적 욕심, 분노, 질투로 배출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는 푸티 부르주아 사상이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덕에 회자되는 소확행이라는 용어는 현대인의 정부 등의 부당한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아니라고 도피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태도로 용기 없음을 일컫는 용어인데도 이를 마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태도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용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방통대학교 교재인 고급 중국어 2에 있습니다. 다소 길기 때문에 발췌해서 보려 합니다. 용기는 당신을 패하지 않는 땅에서 서게 할 것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목표나 환경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감을 행동에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예술은 식견과 담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항상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지층에서 용암은 끓어오르나 뿜어져 나올 충분한 힘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의적 태도로 인생을 보냅니다. 용감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거대한 잠재력이 발휘되어 충분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에 들어가는 수많은 천재가 있습니다. 재능이 넘치지만 결국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관건은 그들이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만은 이는 무능력의 표시가 아닐까요? 비겁한 자들은 술잔에서 용기를 얻으나 진정한 용기는 당신 자신에게 있으며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은 용기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니체도 이런 유사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이 그리스 귀족의 노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전제하에 선은 용기라는 귀족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예의 움츠림, 비겁함을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그리스어 앙브랭테인 ENPRATTEIN 이것은 순조롭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행동을 잘하는 용기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거대한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믿고 용기 있게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레셉스라는 사람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3000년 전부터 위대한 왕들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수에즈 운하 건설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한 기자가 불멸의 지도자 레셉스의 거창한 사업 전말을 다음과 같이 짧은 글로 요약했다고 합니다. 그는 운하건설에 얽힌 일련의 사건을 날짜와 일화별로 내게 얘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극복해야만 했던 모든 난관과 자기가 가능하게 바꿨던 모든 불가능한 것들, 일체의 저항,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결탁, 역경,
전화위복, 패배 등 모든 저항에 대해 털어놓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결코 절망에 빠뜨리거나 좌절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자신에 맞서 쉴 새 없이 공격했던 영국과 늘 망설이기만 하던 이집트와 프랑스, 초기 공사 단계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며 노동자에 대한 식수 공급을 거부하며 그들을 목타게 만들었던 프랑스 영사를 회상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하며 마치 몇 날 몇 시에 개기일색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듯 그걸 계산하고 예고하던 해군 장관이나 기술자 등 경험과 학식을 갖춘 그 모든 대단한 인물들을, 이건 기스타브 로봉의 군중심리라는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그 실행 방향을 아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용기 있게 실천하는 자가 가지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운명의 주사위가 단호하게 던져지는 이 세상에는 운명에 대한 방패는 물론 단호한 기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인간은 뽑아든 칼을 내리쳐야 비로소 성공을 얻으며 무기를 손에 쥔 채로 죽어야 한다라는 볼테르의 말도 용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